지금까지 인류가 살면서 이 작업은 아무도 하지 않았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이제 온몸에 뭔가 소름이 돋는 그런 순간이 또 있죠.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가 더 나올지 몰라요. 어떤 것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게 아닌가. 저는 모래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최승웅이라고 합니다. 모래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샌드 아티스트로서 다른 분들과 차별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컵 안에 모래를 담고 종이컵을 기울여서 선을 만들어내거나 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올라가서 그릴 수 있는 커다란 라이트박스를 이용해서 또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좀 더 열린 그런 생각? 다른 장르와의 결합? 아니면 이거는 샌드아트에서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이걸 꼭 해야 하나? 이런 작업들, 이런 기법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그대로 시도를 해보고 작품 활동하는데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아트라는 그 정의조차도 사실은 내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런 용어에 대해서 규정을 짓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이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샌드아트고, 모래성을 쌓는 것도 샌드아트고, 예전에 제가 배웠던 그 아카데미에서는 저는 이제 샌드아트라는 게 빛과 모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샌드아트라고 이제 배웠던 거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정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샌드아트가 가지고 있던 한계, 이런 것들을 계속 깨가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존에 있었던 걸 뭔가 그러니까 똑같이 재현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 만드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쪽에 더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서 그 모래를 던지고 그 위에 뭔가 드로잉을 조금 입혀서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모래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모래가 던져졌을 때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모양으로 모래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모래를 살짝 지우거나 아니면 선을 더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저 장비를 저는 빅샌드 아트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샌드 아트를 할 때 사람들이 그림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거를 그리고 있는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붓글씨를 쓰시는 분들 중에 커다란 붓을 이용을 해서 퍼포먼스를 강화한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걸 개발하기 시작한 거는 재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빅샌드 아트 장비를 만들고 작년 1월쯤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샌드 아티스트들하고 교류를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또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좀 다른 장비다, 혁신적인 장비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제가 발표한 지 지금 1년하고도 10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딘가에서 누가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만들기가 쉽진 않아서 아마 지금 이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도구들, 긴 선을 그릴 때는 주먹 안에 모래를 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면서, 새끼손가락 아래쪽으로 흘려보내면서 긴 선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긴 선을 그리고 싶을 때는 도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종이컵을 구겨서 모래가 흐를 수 있게, 한 줄로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그런 도구였구나.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높이에서 모래를 떨어뜨리면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래가 떨어지면서 내가 떨어뜨린 부분이 하얗게 비워지고 그 옆에 모래가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건 또 다른 장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도구 하나를 개발을 했을 뿐인데, 만들었을 뿐인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 장르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가 더 나올지 몰라요. 또 제가 느끼고 있었던 샌드아트의 한계는 그거였어요.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색감 표현이 부족하다. 그때는 이제 생모래, 그러니까 칼라모래를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샌드아트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되고 하지만 어쨌든 완성되는 거는 하나의 멈춰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 부족한 거를 깰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사람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배경이 움직인다면은 이 사람이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TV를 아래 깔고 그 위에 유리판을 얹어서 한 화면에 영상과 모래 그림이 같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죠. 이 장비를 개발하고 나서 실용신앙까지 받았거든요. 지금 계획으로는 저 큰 빅샌드아트 아래에 큰 TV 4대를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장기적으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뭔가 한 가지를 바꾸거나 더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살면서 이 작업은 아무도 하지 않았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뭔가 이걸 딱 만들어냈을 때 갑자기 이제 온몸에 뭔가 그런 전율이 느껴지고, 네, 소름이 돋는 그런 순간이 또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보실 때는 얼마까지? 2019년이 이제 제일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한 4개월 정도 계속 1,000만 원 이상 벌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 좋았던 시절이었죠. 평균적으로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00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돈 버는 거에 그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 자체가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저는 만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화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입시 미술을 한 건 아니어서 재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 이제 문예창작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먼저 배우고 그림을 나중에 더 보완을 해서 뭔가 작품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문예창작과를 나오고 기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잡지가 제과제빵 전문 잡지였어요. 거기에서 뭔가 하면 좋을 만한 그런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제과제빵 전문 소셜 커머스를 또 운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소셜 커머스를 몇 달 하지 못하고 사실은 실패가 결정이 났어요. 나중에는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오히려 돈을 더 아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 힘든 시간이 한 1년 좀 넘게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다시 사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봤던 샌드아트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빨리 배웠어요. 9월 달에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11월 달에 첫 공연을 올리고 12월부터 또 강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샌드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몇 년 있다가 또 제가 또 작가 계약을 잘못 맺어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동안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난 뭐든지 다 할 것 같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고, 아내도 그때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서는 좀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2015년 여름쯤에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브루나이라는 나라에 가서
아이들 옷을 파는 옷가게를 운영을 했었죠. 네, 거기서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치면 이제 두 번째죠. 네. 거기서 이제 사업 실패가 확정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거는 내가 샌드아트를 이제 다시는 못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샌드아트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와이프한테 브루나이에 있을 때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샌드아트로. 제 친구가 호주 멜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신세를 지면서 한번 거리 공연을 하고 오겠다. 딱 진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만 가지고 호주에 갔어요. 그때 40일 동안 이제 거리 공연을 했는데 끌차에 그 짐들을 다 싣고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왕복 4km인데 또 길이 또 굉장히 험해요. 그때 그 거리 공연이 제 인생을 바꾸지 않았나, 샌드아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해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림들을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그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또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구나. 그때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제 인생을 바꾸게 해준 그림. 그때 사진으로 찍었던 그림을 인화해 놓은 건데 저의 방향성을 많이 바꿔놨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라이브 공연을 할 때는 빨리빨리 그리는 게 생명이다. 그리고 화면 전환 이런 것들,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것들에 무조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디테일하지 않은 그림이 빨리빨리 그려지는 것보다 디테일을 좀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 왔는데 또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체험교육 프로그램 그쪽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진짜로 이제 좀 전업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그때 이후로는 그러니까 공연 쪽에서도 뭔가 약간 다른 분들하고 차별성이 생겼어요. 그때 그 생각을 바꾼 것 때문에 몇 차례 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입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샌드아트의 그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래는 다 알갱이들이기 때문에 점이 모여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로 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가 선인지 점인지 그것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기준으로 봐야 이게 선이고 이게 점이고 이게 면인 거예요. 이거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래라는 거는 사실 어떤 광물들의 혼합이거든요. 혼합물이거든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저 모래들도 기존의 그런 깨끗한 암석이 깎여서 만들어진 그런 알갱이들 위에 제 작업실에 있는 먼지들이 그 위에 앉아 있을 것이고요. 제 비듬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질들의 혼합물이 사실은 모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모래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뭔가 의자를 제가 그린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 의자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아버린 의자로 다시 의자를 그리는 거죠. 이건 뭔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는 어떤 것이든지 모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의자를 갈아버린 그 가루로 의자를 그렸을 때 그러니까 원래 그 의자와 가까운 무언가를 그 안에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래의 그런 애매모호한 뭔가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게 아닌가. 저에게 샌드아트란 우주와 같다. 저는 탐험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던 어두운 곳을 조금씩 밝혀나가는 그런 탐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주는 아직 저희가 아주 조금 일부분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샌드아트라는 영역이 가지고 있는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넓은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두운 그런 영역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밝혀나가고 있는 탐험가와 같다. 어떤 것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답이 없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 센다트란 우주다.